이 채널의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제 아내에게서 들었거나 그 시절에 제가 보았던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은 짧은 쇼츠로 먼저 기록했고 이렇게 한 시절의 이야기들을 다시 묶어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땐 흔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풍경들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어린 시절 회상 약병아리의 추억. 따뜻한 봄날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면 나와 동생은 결국 참지 못하고 3마리를 사왔죠. 어머니는 금방 죽을 걸 왜 사왔니 하셨지만 우린 종이 상자에 물과 좁쌀을 주며 매일 들여다봤어요. 밤이 되면 동생은 병아리가 춥다며 손수건을 덮어줬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2마리가 죽고 남은 1마리마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약국에서 마이신을 사오셔서 스포이드로 약을 먹이셨죠.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병아리는 다시 뛰어다녔어요. 시간이 흘러 그 병아리는 닭이 되었고 우린 자랑스럽게 바라봤지만 어느 저녁 아버지의 손에 닭이 잡혔습니다. 동생은 울부짖고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날 저녁 밥상엔 닭 100숙이 올랐어요. 우린 울면서 밥을 먹었지만 참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해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형은 큰아버지 댁으로, 나는 둘째 고모네로, 막내는 약국을 하던 막내 고모네 집으로 보내졌지요. 어른들 말로는 그 기간이 고작 6개월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에게는 그 시간이 몇 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로 남아 있습니다. 낯선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던 밤들. 참아도 동생 생각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결국 나는 작은 손에 구슬 하나를 꼭 쥔 채 아침 골목길을 헤치고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던 순간 동생은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고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세월이 흘러 환갑이 된 지금 그날의 사진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짧았지만 너무 길었던 그 6개월이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몇 년의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둘째야, 쌀가게 가서 쌀 2대만 외상으로 사와라. 그날도 우리 집 신발 장사는 안 됐고 우리는 또 외상으로 쌀을 사야 했습니다. 쌀가게는 같은 반 여자아이 미숙이네 집이었습니다. 창피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쌀가게에 들어가 아줌마하고 부르자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나오시며 응, 왔냐.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쌀을 좀 주세요. 우리 엄마가 쌀 2대만 외상으로 사오래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쌀을 담아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참 싫다고. 쌀을 많이 쌓아두고 먹는 집들이 그저 부러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회상. 1970년대 어느 비 오던 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집은 우산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큰 비닐봉투를 2 형제에게 씌워주시면서 조심히 다녀오거라 하셨지요. 나와 내 동생은 비닐을 쓰고 학교를 가는 중에 조그만 실개천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뛰려는데 그만 박자가 안 맞아 둘 다 그 조그만 개천에 빠졌어요. 엉엉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둘은 깜짝 놀라서 학교로 달려갔어요. 그리운 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넝마주의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지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지저분하고 초라한 차림이었지요. 등에는 커다란 망태를 지고 손에는 쇠로 된 집게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헌옷이나 종이, 고철 같은 것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 장난기 어린 눈으로 뒤를 따라다니며 놀리곤 했어요. 그러면 넝마주의는 집게를 탁탁 소리내며 우리를 향해 위협하는 척을 했고 우리는 깔깔거리며 도망가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넝마주의가 지나가면 급히 마당에 빨래를 걷어들이셨지요. 넝마주의가 빨래를 훔쳐간다고 믿으셨거든요. 가끔은 말을 듣지 않는 동생에게 저 넝마주의한테 줘버릴 거야 하고 놀리시기도 했답니다.
어린 마음엔 정말로 그 망태 속에 아이들이 잡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길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습이 왠지 짠하고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동네 뒷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삶은 달걀, 사이다를 들고 줄 맞춰 산을 오르던 길,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터에 도착하자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으로 한바탕 웃고 마지막 순서는 늘 그렇듯 보물찾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쪽지를 찾아 환호했지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친구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 깊이까지 들어가 버렸고 뒤돌아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히 산을 내려왔지만 도착한 곳은 제가 알던 상곡동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리던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왜 우냐고 물으셨고 잠시 후 오신 아저씨는 저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 깨달았죠. 보물찾기에서 가장 큰 보물은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거라는 걸. 어린 시절 학교 대청소 날이면 나는 늘 유리창 담당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검사를 받는데 어느 친구가 유난히 잘 닦았다며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지요. 나도 열심히 닦았는데 그 친구 닦은 유리창은 반짝였고 내가 닦은 창문은 그 친구 것보다 훨씬 흐릿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신문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를 구겨서 유리창을 닦았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반짝거리는 걸 보며 그때 처음 신문지의 힘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하찮아 보이는 신문지지만 그 시절엔 참으로 다용도였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는 휴지 대신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니 시골에서는 신문지를 구경도 못해서 대신 콩잎이 많아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참으로 다른 풍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면 저희 동네 개울은 어김없이 꽁꽁 얼었습니다. 추운 건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썰매 탈 생각에 마음이 들떠 아침부터 서로를 불러냈지요. 큰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썰매를 끌고 윗동네로 올라가 힘껏 밀며 아래로 내려오던 그 순간 얼음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이 뒤엉켜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가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웃었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흙투성이가 된 우리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늘 한숨을 내쉬셨지요. 지금은 그 개울도 우리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지만 볶게 된 길 위를 지날 때면 그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얼음 위를 달리던 내 작은 발자국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쉽니다. 어린 시절 회상 에피소드 31. 그땐 운동회가 세상 전부였다. 청군, 백군, 계주, 개인 달리기까지 난 3경기 다 이기면 공책이 3권 생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결국 1등 2번, 2등 1번. 숨이 차올라 주저앉자 선생님이 내 팔뚝에 1등 도장을 꼭 찍어주셨다. 그 붉은 도장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경기가 시작됐다. 도장 못 받은 녀석들이 몰려와서 야, 팔 좀 대봐 하더니 서로 팔을 맞대고 꾹꾹 눌렀다. 그렇게 복사된 도장이 희미하게 옮겨 붙자 다들 깔깔 웃으며 팔을 자랑했다. 체육부 본부석에서는 도장을 확인하고 공책 2권과 연필 하나를 나눠줬다. 그날 팔뚝에 찍힌 도장은 오래전에 지워졌지만 이상하게 아직도 내 마음엔 그 도장이 남아있다. 1970년대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전철을 타고 서울 구경을 갔어요. 부평역에서 전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날은 동생과 단둘이 처음 나선 서울 나들이였죠. 그날의 서울은 참 멀고도 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부평역에서 전철을 타고 처음으로 한강을 건너며 보았던 도시의 빛, 웅장한 서울역과 미도파 백화점의 불빛은 어린 마음에 세상이라는 문을 열어주던 순간이었지요. 그땐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서울 거리를 걷고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양 누나의 미소, 유리 진열대 속 반짝이던 불빛, 그리고 동생의 웃음까지
모든 게 꿈 같고 신비로웠던 첫 나들이였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서울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그날의 노을빛이 남아 있습니다. 철컹거리던 전철 소리와 함께 어린 두 형제가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날처럼요. 레슬링 하는 날이면 우린 늘 주인집 성철이네로 갔어요. 우리 집엔 TV가 없었거든요. 달이 달린 흑백 TV 앞에서 김일 선수가 등장하자 방 안이 술렁였죠. 성철이가 흥분의 나를 밀고 막내가 으라차 하며 따라 뛰던 그 순간 TV가 덜컹하고 넘어졌어요. 우린 놀라서 도망쳤고 성철이 형은 그날 무지하게 혼났답니다. 그 후 성철이네 출입은 금지였죠. 막내는 매일 우리도 TV 사자 하며 울었고 나는 말없이 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때 어머니는 막내를 안아 조용히 말씀하셨죠. 울지 마. 다음 달엔 우리 집에도 TV 생긴다. 그 말이 거짓인 걸 알았지만 그날의 어머니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쇼츠에 있는 영상을 롱폼에 올리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